여러분 그 몸과 관련된 대표 글자 사람의 옆모습을 품던 이 몸신자가 있다 그랬죠? 네, 몸신자 신체 할 때 사용되는 몸신자입니다. 이 몸신자는 임신한 여자 즉 배가 나온 여자의 옆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. 옆모습입니다. 어쨌든 신체 몸을 갖고 있습니다. 요즘 그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, 또 북중 정상회담 뭐 등으로 세계 정세가 아주 굉장히 미래가 밝아졌습니다.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일본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다. 뭐 일본 패싱 아니냐, 뭐 아베가 아주 난처해졌다, 뭐 이런 말도 합니다.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보도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사실을 보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감정이 들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 때린 놈은 잊어도 말이에요. 맞은 놈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잘 안 했다고,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 행태를 봐도 객관적인 보도도 있습니다만 감정이 실린 보도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잠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럴 때 일본에 가서 느낀 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. 한자에서 그 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일본 사람들이 사죄를 안 한다 그러죠. 사죄할 사자는 이 몸신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씁니다. 손촌자죠. 요 글자는 쏠사자입니다. 자, 이 몸신자에다가 마디촌이 들어가면 이게 쏠사자예요. 사격 할 때 쏠사자인데 잘 보세요. 이 몸신자가 옆으로 비트는 모습이라고 그랬죠. 자, 그러면 이 활을 쏠 때 몸을 우리가 이렇게 안 쏘잖아. 이렇게 안 쏘죠. 몸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활을 쏩니다. 그럼 활을 당길 때 뭘로 당겨요? 그렇죠. 손으로 당기니까 이 마디촌자가 들어가서 이 마디촌자는 손촌이라 그랬죠. 이렇게 하는 뭔가를 주는 뭐 손촌자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. 이 마디촌자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 숫자를 넣어보세요. 제방비를 넣어보세요. 또 우자를 한번 넣어보세요. 글자 꼴이 모양이 어때요? 모양이 안 나와요. 모양이 빠져요. 한자나 한국어나 영어든 다 조형미라는 게 있어요. 글자의 조형미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활을 당기는 이 손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이런 글자들 가운데서 글자 꼴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이 마디촌이에요. 그래서 마디촌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. 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양손으로 활과 활줄을 잡아당기면서 이 모습에서 쏠사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쏠사자에다가 말씀원을 붙이면 이게 바로 오늘의 글자 사례할 사자, 사죄할 사자입니다. 한자를 잘 보시면 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지,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그 아베나 이런 통치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이 쏠사자는 활을 쏘는 거였죠. 그러면은 쏠사자 할 때 여러분 활을 쏠 때 적중시키려고 쏩니까? 아니면 허공에다 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쏴야 됩니까? 사격은 적중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자 보세요. 사죄할 사, 사례할 사자는 적중시켜야 될 말이라는 뜻이에요. 사례할 사, 사죄할 사라는 것은 적중시켜야 될 말이다 이거예요. 그러면 사죄가 어떻게 하면 적중이 됩니까? 야, 네 뭐 아까 미안하다 했잖아. 이게 지금 적중시켰습니까? 미안하다고
해야 될 적정한 타이밍에 그것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감정을 고려해서 표현을 써서 죄송하다, 미안하다고 하면 그러면 적중시키는 말이 될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사과나 사죄를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표현과 말을 듣고 감정이 가라앉거나 흔쾌히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적중시킨 말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사죄인데 사과의 말인데 야 내가 지난번에 사과했잖아. 너 임마 내가 사죄했는데 사과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사과한 거예요? 타이밍도 늦고 사죄와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데 마지 못해서 사과하는 척 했거나 아니면 뭐 얼렁뚱땅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 핑계와 변명을 대면 그게 사죄라 볼 수 없는 것이죠.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많이 했어요. 타이밍도 안 맞았고 표현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하는 이 표현과 시기와 방식들이 적중시킨 말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감정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사죄를 못하느냐? 자기들은 했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느낀 거는 뭔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나쁜 짓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.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. 잘 몰라요. 제가 일본에 가서 가장 황당했던 가장 열받았던 이야기가 질문이 뭐냐면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왜 한국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돼서 서로 같은 민족인데 싸우냐 그러더라고요. 그 말 듣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무슨 뭐 국가주의자라든가 뭐 애국자도 아니면서 저는 뭐 국가주의가 엷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일본이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를 모르면 저보고 왜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싸우냐고 그러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많이 숨깁니다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뭐 애들이 사실 뭐 과거에 일본 시대를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. 우리는 8.15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광복군들이 뭐 일본 놈들을 뭐 어떻게 해서 이긴 뭐 이런 그 연속극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. 그러니까 우리 자라난 어린애들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 만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한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인 일본은 또 조금 알고 있고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간극이 큰 거예요.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양국의 그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그 관계자들을 좀 불러놓고 제가 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반목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. 그런 장을 좀 마련해주고 싶더라고요. 자, 아무튼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이 사과라는 것은 적중시켜야 될 말이에요. 감사도 마찬가지죠. 감사도 적중시켜야 될 말이에요.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진정성이 부족하면 적중시킨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감사의 표현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 신체를 이용한 솔사자를 만들었고 솔사자가 사객에서 나왔고 사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사객에서 말씀을 더하니까 사죄할 사, 사례할 사자가 되었습니다. 한자를 아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도 심지어 역사나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